네, 안녕하세요. 네오젠과학학원에서 화학 기반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. 네, 지금부터 2024학년도 백석고등학교 내신분석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학기 중간고사고요. 우선 백석고등학교의 시험 범위 자체는 3단원 전체였습니다. 그래서 타 학교와 시험 범위는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.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험 난이도가 타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워낙 3단원 자체가 조금 이제 쉬운 편이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 자체는 좀 많이 낮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다만 이제 백석고등학교는 1단원도 그렇고 2단원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 내실 때 조금 신경 써서 내시는 편이에요. 그래서 뭐 수능 특강 이제 3점짜리 문장들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내시는 편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학 시험 난이도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,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일단은 뭐 3단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일단 걱정이 앞서는 건 4단원입니다. 그래서 4단원의 이제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, 그럴 경향성이 되게 짙은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. 각설하고 3단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타 학교에 비해서는 쉬운 시험은 아니었으나 학생들이 워낙에 좀 잘하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낮아서 등급컷 자체는 조금 높은 경향성을 띠고 있지 않았을까,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백석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 컷이 이제 100점이 나와버리는 상황이 나왔고요.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형적인 3단원스러운 상황이죠. 그래서 이제 쉽다 보니 학생들의 점수가 다 같이 올라가게 되고 등급컷도 이제 같이 올라가면서 중하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울먹거리는 시험이 아니었을까,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그래서 밑에 부분에 이제 핵심 문항이라고 좀 문항들을 좀 찝어놨어요. 그래서 원래 의도 자체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학교 선생님께서 어떤 의도로 냈는지 알아보자, 이런 게 이제 강했는데, 시험 자체가 이제 워낙에 무난하다 보니까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그나마 생각을 조금 더 해야 되는 문항이다,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16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3단원에서 무난한 편이라면 3단원에 대한 제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제시하는 게 맞아요. 근데 이제 2단원에 있는 전단원이죠. 거기에 있는 내용들과 3단원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두 가지의 개념을 이제 혼합시켜서 낸 문항입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통 원소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면 보통 이제 공유전자쌍이나 비공유전자쌍을 그냥 주는 게 맞는데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비탈과 홀 전자수를 이용한 정보를 통해서 문제를 제시를 했어요. 그래서 2단원에 대한 복습이 잘 안 돼 있었다면 조금은 막힐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이 부분이 워낙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. 2단원도 워낙에 쉬운 내용이다 보니까 다른 문제에 비해서 시간을 조금 더 써야 되는 문제였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23번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수능에 나왔던 유형입니다. 그래서 이제 문제를 내셨는데 조금 바꿔서 내셨어요. 숫자만 조금 바꿨습니다. 그래서 이제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의 비율을 제시를 해줬는데요. 요 문제를 이제 비율을 조금 바꿔서 제시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 분자가 누군지 바로바로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좀 분자들을 좀 적으면서 그렇게 비교 분석해야지 문제가 조금 풀리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, 좀 그렇게 생각드릴 수 있습니다. 요 두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특강 이제 3점 문제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3점 문항들도 편하게 이제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다 보니까 난이도 자체는 조금 무난했다,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사실 3단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단원 자체가 워낙에 쉬워서 딱히 많이 말씀을 드릴 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더 이제 꼼꼼하게 개념을 마무리 짓느냐, 이런 싸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. 좀 이제 대강대강 외우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 부분은 수업 시간에 이제 놓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돈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제 조금 좀 여유가 된다면 이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웬만하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이제 유형들이 몇 개 있어요. 그래서 그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암기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. 그리고 이제 분자들에 대한 특징들을 주로 물어보는데, 자주 나오는 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분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습니다. 뭐 비공유전자쌍과 공유전자쌍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특정한 경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아예 이 숫자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완전히 그냥 암기가 돼버리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걸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두시고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나오는 애들은 그냥 한꺼번에 외워버리면 훨씬 더 시험 시간을 단축시키고 편하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
마지막 단계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. 3단원이 이제 워낙에 쉽기 때문에 이제 시험 점수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이제 무조건이라는 말은 좀 잘못됐지만 대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오를 거예요. 그래서 뭐 등급값도 같이 올라서 등급은 이제 안 오르게 되는 좀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3단원이 좀 무난하게 학교에서 출제가 되었다면요. 4단원 2학기 기말고사 얘기하는 거죠. 4단원 부분은 무조건 이제 좀 어렵게 낼 것 같아요. 이게 좀 어렵게 낼 가능성이 좀 농후합니다. 왜냐면 이제 3단원 부분에서 등급을 이제 완벽하게 가르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4단원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가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4단원 내용 자체가 1단원과 거의 성격이 비슷하죠.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가짐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일단 3단원에서는 쉬웠던 만큼 방심하지 말고 4단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대비해야겠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그래서 준비한 내신 분석 리포트는 여기까지고요.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.